의사 며느리를 꿈꿨던 시어머니 김옥순과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간호사 며느리 윤미영. 서로 다른 세대, 다른 가치관으로 시작된 냉랭한 첫 만남은 20년에 걸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갈등과 오해, 상처와 화해를 거쳐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두 여성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윤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긴장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결혼 전 첫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다. 엄마, 제가 미영이에요. 현준이 어머니께 소개했다. 김옥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키 165cm의 몸무게, 48kg의 마른 체형, 짧은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가 기대했던 며느리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 안녕. 들어와. 차가운 첫 인사였다. 미영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느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어색했다. 집은 어디야? 경기도 부천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택시기사,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김옥순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아들은 의사인데 며느리 집안은 너무 초라했다.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어디 병원? 오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합니다. 그나마 직업은 나쁘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현주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미영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결혼 준비 과정은 첫 만남보다 더 힘들었다. 예단과 예물을 두고 양가 부모 사이에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요즘 시대에 예단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라고 하시나요? 미영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현준이가 의사인데 체면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이 정도는 준비하던데. 김옥순의 대답은 단호했다. 미영의 부모는 딸을 위해 빚을 내면서까지 예단을 준비했다. 미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현준에게 말해봤지만 그는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자고 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영이 마음에 들어하는 드레스를 보자 김옥순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노출이 심해. 의사 며느리가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결국 미영은 자신이 원하는 드레스 대신 시어머니가 고른 보수적인 디자인의 드레스를 선택해야 했다. 결혼 후 미영과 현주는 신혼집에서 살기로 했지만 김옥수는 매일같이 찾아왔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집안 정리 상태를 확인하고 미영의 요리 솜씨를 점검했다. 미영아, 된장찌개 간이 너무 세다. 현준이는 짜게 먹으면 안 돼. 네, 어머니. 다음에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미영은 항상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자신도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현준이 늦게 들어왔을 때 김옥순이 전화를 걸어왔다. 현준아, 밥은 먹었니? 미영이가 제대로 챙겨주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래도 체크해봐야지. 간호사 일이 힘들다고 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현주는 미영을 바라봤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영아, 어머니가 그러시는 것도 우리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너무 힘들어. 결혼 1년 후 미영이 임신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다. 임신했으니까 일은 그만둬야지. 김옥순의 첫마디였다. 어머니, 요즘 임신해도 계속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의사 며느리가 배불러서 일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현준이가 부인도 제대로 못 먹여 살린다고 하겠어. 현준은 또다시 중간에 끼어서 난처했다. 미영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현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미영이 남편에게 물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고 미영이 생각도 이해가 되고. 명확한 대답을 피하는 현준을 보며 미영은 실망했다. 미영은 결국 임신 8개월에 휴직했다. 아들을 낳자 김옥순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손자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다. 우리 도윤이 정말 똑똑하게 생겼다. 아빠 닮아서 의사가 될 거야. 하지만 육아 방식을 두고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미영은 최신 육아법을 공부하고 적용하려 했지만 김옥수는 자신의 경험을 고집했다. 아이가 울면 안아주면 버릇 나빠져. 그냥 놔둬. 어머니, 요즘은 아이가 울면 안아주는 게 정서 발달에 좋다고 해요. 내가 현준이 키워봐서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미영이 직장에 복귀할 시기가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도윤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봐줄게. 어머니,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해요. 또래라니. 돈 내고 맡기는 곳에서 우리 도윤이를 제대로 봐주겠어? 결국 미영은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직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매일 퇴근 후 김옥순으로부터 아이 양육에 대한 지적을 들어야 했다. 어느 날 미영이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김옥순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영아, 이제 그만해. 도윤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울었어. 애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어머니, 저도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엄마가 되면 아이가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은 다 이래. 자기 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 미영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 인생도 있고 제 꿈도 있어요. 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요? 뭐라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현준이 그때 들어왔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낀 그는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현준아, 내 아내가 나한테 대드네. 이게 말이 되니? 미영아, 어머니께 사과해. 왜 나만 사과해야 해? 어머니도 저한테 상처 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미영아. 현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영은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날 밤 미영과 현준은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 며느리일 뿐이네요. 미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힘들다고? 당신이 뭐가 힘들어요? 매일 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건 나라고요. 어머니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좀 이해해봐. 이해하라고요? 3년 동안 계속 이해하고 참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이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현주는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며칠 후 현주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어머니, 저희 이야기 좀 해요. 현준아, 미영이가 또 뭐라고 했니? 어머니, 미영이도 힘들어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뭘 이해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아이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머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요즘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야. 현주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미영이와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영이가 똑똑하고 당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미영이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김옥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 미영이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도윤이도 행복한 엄마를 봐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일주일 후 김옥순이 미영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미영아, 시간 있으면 나와서 차나 한잔 하자. 미영은 놀랐다. 시어머니가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은 처음이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김옥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영아,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나? 미영은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한 것이었다. 어머니, 나도 며느리로 살아봐서 알아.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때는 다 참고 살았거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어머니,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 못한 것 같아요. 미영아, 나는 현준이밖에 없어. 현준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현준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현준이한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나 봐. 미영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 저도 현준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도윤이도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래, 알겠어. 앞으로는 좀 더 생각해보고 말할게. 그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김옥수는 여전히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려 노력했다. 미영도 시어머니의 조언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들어보려 했다. 때로는 유용한 조언도 있었다. 어머니, 도윤이 이유식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잘 먹는 이유식 만들어줄게. 함께 이유식을 만들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미영아, 내가 일하는 거 반대한 건 정말 현준이 생각해서였어. 의사 아내들은 대부분 일 안 하거든. 네, 어머니. 하지만 저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이 더 좋은 엄마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구나. 나는 몰랐네. 몇 달이 지나면서 김옥순과 미영의 관계는 확실히 개선되었다. 완전히 편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현준도 변했다. 더 이상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나치게 간섭할 때는 분명히 선을 그었고 미영의 의견을 존중했다. 어머니, 미영이가 주말에 동기들과 모임이 있다고 해요. 제가 도윤이 볼게요. 현준아, 내가 그렇게 힘든데 애까지 보면 어떡해? 괜찮아요, 어머니. 미영이도 스트레스 풀 시간이 필요해요. 김옥수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어느 날 미영이 갑자기 아프게 되었다. 고열로 몸져 누워 있는데 현주는 응급수술 때문에 병원에서 나올 수 없었다. 김옥순이 급히 달려왔다. 미영아, 어디가 아파? 어머니, 죄송해요. 도윤이를. 걱정 마. 내가 다 해줄게. 김옥수는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준 대신 미영을 돌봤다. 약을 먹이고 죽을 끓여주고 도윤이까지 봐주었다. 미영은 감동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가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때 미영은 깨달았다. 자신도 이제 이 가족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도윤이가 3살이 되자 미영은 둘째를 가졌다. 이번에는 김옥순의 반응이 달랐다. 미영아, 몸조리 잘해야 해. 첫째 때보다 더 힘들 거야. 네, 어머니. 이번에는 임신 중에도 가능한 한 일을 계속하려고 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하렴. 무리하지만 말고. 미영은 놀랐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어머니, 혹시 제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그런데 미영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엄마도 사람이야. 둘째 딸 도희를 낳고 나서 미영은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그때 김옥순이 큰 도움이 되었다. 더 이상 미영의 육아법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고 대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도움 없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나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으니까 좋아. 어느 날 미영이 현준의 병원 송년회에 참석했을 때 다른 의사 부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미영 씨는 정말 부럽네요. 시어머니가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시어머니와 따로 살아서 육아를 혼자 다 해야 해요. 그때 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다. 다음 화에서 계속